반갑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프리마켓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테슬라 사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관련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여서 라이브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이 사고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3.4%로 장중에 하락을 하고 장외에서 1% 회복을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전기차 섹터와 비교해 보면은 상당한 언더퍼폼이 있었고 특히 장 초반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하락이 바로 테슬라 사고 소식에 의한 영향이 분명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토파일럿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라고 다른 뉴스와 해당 증언을 한 경찰관을 근거로 거의 단정적으로 말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관련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나왔던 말들을 잠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burned for 4 hours. 4시간 동안 차량이 탔습니다. The cause still under investigation, but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authorities say they are, quote, certain 여기 관련 경찰관 분들, authority들은 여기서 certain이라고 했죠.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근거의 핵심이 이 마크 헐먼이라는 경찰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 조사 결과가 99.9% 거의 100%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경찰의 증언의 신빙성이 높겠지만 여전히 한 명의 개인의 초기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아니하고 하더라도 초기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분의 확정적인 언어 사용을 전혀 필터링 없이 받아들여서 상황 자체가 확정적이라고 생각해버린 게 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능성을 제대로 의심하게 된 계기가 오늘 일론의 트윗이었죠. 일론의 트윗을 따르면은 여기서 말하신 분이 오히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사를 잘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데이터 로그를 보니까 실제 오토파일럿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FSD도 산 적이 없죠. 그리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있고 그중 하나가 도로 위에 차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지가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물론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데이터 로그에 오토파일럿 사용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좀 묘해지죠. 이 순간부터.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차량 사고가 났던 곳인데 이게 낮에 봤던 곳이죠. 이곳을 구글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컬디색이라고 이렇게 길이 막힌 곳이죠. 이 컬디색이 엄청 짧아요. 차량으로 1분인데 여기가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토파일럿을 원래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 편법 중 필요한 요소가 운전자가 원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다른 좌석으로 건너가는 거죠. 근데 이 거리가 1분인데 이게 가능한가가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하나가 이 사고를 당한 분들의 나이가 59세와 69세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거의 이거를 1분 만에 오토파일럿 운전석에 앉았다가 또 뭐 스턴트 묘기식으로 옆자리나 뒷좌석으로 옮겨가는 거를 1분 안에 했다면은 상당히 쉽지 않은 행동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만약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라고 해도 이것과 FSD는 전혀 다르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게 오토파일럿마저 아니라면 단순한 차량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비판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오토파일럿이 사실은 크루즈 기능인데 이름이 오토파일럿이라서 이거를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개발 중인 것과 막 혼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자분들의 경우 이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정말 무식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죠. 좀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더라도 이 FSD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FSD 중에서도 핵심인 지금 베타 버전으로 사용 중인 이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만불 주고 사도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인 건데 이번 사고가 오토파일럿이었든
그렇지 않고 단순 실수였든 이 FSD의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은 역시 변함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 변동성에 의한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문제지 분명 회복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 차량이 정말 위험한지. 그래서 이건 테슬라 데이터인데 각 사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1분기 항상 보면은 세 가지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을 때 얼마의 거리를 주행했을 때 사고가 나는지. 2021년 1분기 같은 경우는 420만 마일을 주행하면은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제공해 주는 거는 이 세이프티 피처를 사용했을 때는 사고가 얼마의 거리를 주행했을 때 나는지 보여주는데, 이 세이프티 피처가 뭔지 잠깐만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오토파일럿과 FSD 두 가지 서비스가 있고, 또 그걸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게 이 세이프티 피처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앞에 차량이 있는데 내가 직진하려고 한다. 그럼 자동으로 그걸 감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지, 차선을 바꿀 때 옆에 또 차량이 감지가 되거나 뭔가 장애물이 있다면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 세이프티 피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항상 작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이프티 피처가 작동이 될 경우를 찾아보니까 이제 200만 마일당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차량 사고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안전하죠. 일반적으로는 48만 4천 마일당 사고 한 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 오토파일럿과 세이프티 피처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97만 8천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오토파일럿도 그렇고 세이프티 피처도 그렇고 이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의 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인식이 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대로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수치와 비교한다는 거는 이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거라서 조금 맞지 않는 거죠. 세이프티 피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둘이 비교가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둘 다 오토파일럿과 세이프티 피처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고와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보게 되면 테슬라가 2배 정도 더 거리를 하죠. 사고가 반 정도로 줄어듦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추론을 해보면은 오토파일럿과 세이프티 피처가 원래 일어나는 사고의 반 정도를 막아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추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 사고를 줄여준다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또 하나의 단점으로 인정한다고 한 부분이 화재 진압에 4시간 걸렸고, 한번 화재가 나면은 너무 진압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얼마나 자주 화재가 나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고쳐지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아예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또 2020년 데이터입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만, 1000만, 2억 500만 마일을 주행할 때 한 대의 테슬라 차량에 화재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다른 전체 차량과 비교해보면은 1900만 마일당 한 건인데 10배 이상 적게 사고가 발생하죠. 화재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화재 발생의 빈도수가 보면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개선을 잘하고 있고, 미디어에서 이게 4시간 동안 불에 탔다는 게 정말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헤드라인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이걸 매도하는 분들은 분명 있다고 봐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이건 정말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6일이면은 또 곧 어닝이 발표되죠. 그 어닝이 발표될 때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 또 EPS, 주당 순이익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관련 분석 내용도 다룰 계획이고, 또 26일날 어닝 발표와 컨퍼런스 콜은 라이브로 바로 영상을 진행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어닝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고, 이번 어닝이 예상대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월가의 예상치는 상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3분기부터 어느 정도 미뤄진 일정도 있긴 하지만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약간 좀 너무 팩트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내일 관련 내용들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